엄청난 금수저 출신의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대한민국 상위 0.2% 초엘리트의 연매출 1천억 원대에 성공한 회사 CEO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여에스더 박사가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작년에 전기경련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해 화제입니다. 가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나 어떤 나쁜 놈의 특정한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손과 발을 결박한 후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인위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무시무시한 요법이 바로 여에스더가 받은 전기경련요법이라고 하죠. 웬만한 강심장이나 비장한 각오가 서지 않는 한 선뜻 받을 수 없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여에스더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염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에스더 박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에스더가 받았다는 전기경련 치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정신과적 증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간질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전기 자극을 줘서 뇌에 경련을 일으키는 마치 영화 속 고문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로 그런 충격요법인 셈입니다. 그동안 여에스더 박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상상만으로도 공포스러운 치료법까지 선택을 해가며 우울증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죠. 이 치료법은 어지간한 약물보다 역사가 깊고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인도적 치료법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인지 국내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전기경련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일반적인 치료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치료법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억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은 해밍웨이 역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렇게 해밍웨이도 1960년 전기경련 치료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치료를 받고 석 달 후 다시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해밍웨이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 추가로 전기경련요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밍웨이는 적극적인 치료로 우울감은 나아졌지만 부작용으로 기억의 일부가 손상이 되었고 이 부분을 괴로워하던 해밍웨이는 전기경련요법을 받은 뒤 이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던 해밍웨이에게 희망과 좌절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준 치료법이 바로 전기경련 치료법이었던 셈입니다. 여에스더 박사도 작년 7월과 10월 두 사이클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5월, 6월에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아예 통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일상을 기록한 노트에 보면 어느 고깃집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식으로 그렇게 단기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죠. 평생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본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해밍웨이의 일화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여에스더 박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경련 치료를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아무리 자기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많은 약을 바꿔서 사용도 해봤지만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자 결국 전기경련 치료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는 모든 걸 이미 다 갖추고 세상 행복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팔자가 너무 편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한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에스더 박사는 우울증이란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환경이 완벽해 보이고 삶에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뱃속 편해 보이는 사람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방송에서는 늘 활기차고 까불까불 해피바이러스를 전하던 그녀였지만 사실 여에스더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남들보다 근육량이 7에서 8kg이 더 적은 약골 체질이라 늘 에너지가 없고 만성피로 환자처럼 기운이 없이 늘 처져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타고난 우울증 기질에 약골 체질까지 더해지면서 여에스더 박사의 우울증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여에스더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불과 4주 만에 출근을 해야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인생 6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급기야 작년에는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번아웃, 탈진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하죠. 우울증이라는 게 과로하거나 일상의 루틴이 깨지면 더욱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작년 여에스더 박사는 회사 CEO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10회 정도 촬영을 하면서 우울증의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에스더는 직업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웃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웃는 모습을 달고 살았고, 어떤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을 하면 시청률도 잘 나와야 하고 자신을 섭외해준 스태프들도 만족감을 느껴야 하고 시청자들도 재미를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망가지면서까지 그렇게 까불거리면서 방송을 했다고 하죠. 실제 성격은 조용하고 방에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 밖에서는 무리하게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밝은 척을 해야 하고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살았으니 급기야 번아웃과 함께 우울증 증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작년에는 계속해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에스더 박사는 정신이 번쩍 뜨이는 위기감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7년 전 동생의 일을 겪으면서 한층 심해졌던 우울증 증세가 작년에 절정에 이른 것이죠.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에스더는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병원을 계속해서 검색해보는 등 남들은 모르지만 우울증으로 자신만의 힘들고 고독한 싸움을 계속 이어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직 두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회사 직원들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에스더는 전기경련 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여에스더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해 3주간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1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입원을 하고 두 번째 사이클로 8번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는 역시나 별로 효과가 없었고 계속 마음이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그런데 치료 후 2달이 지나고 나니 효과가 점점 나타나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여에스더는 고백했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여에스더 박사는 이제 정말 살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울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람의 영혼까지 쏙 빼놓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니 남들보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매사에 의욕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절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에스더 박사는 이만큼 성공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쇼핑도 하면서 즐기고 살 법도 한데 자기는 휴양지를 포함해서 그 어디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예쁜 옷이나 명품을 봐도 딱히 사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맛집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죠. 남들은 다 누리는 인생의 소소한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런 사람이 여에스더 박사라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여에스더는 전기경련 치료 후 요양차 제주도에 내려가 생활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쓰고 살았던 가면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그냥 슬프면 슬픈 표정도 짓고 화가 나면 화난 표정도 지으면서 그렇게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자 라는 결심이라고 하죠. 여에스더 박사는 자신이 의사인 동시에 직접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이다 보니 남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알고 유명인이라며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고 자신을 꾸미려 들기보다는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최근 자신의 구독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에스더 박사는 외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20대 구독자의 사연에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못생긴 게 늘 콤플렉스였고 못생긴 얼굴 때문에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뻤는데 6살 정도부터 유치가 빠지고 성인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정말 못생기게 변했어요. 치아가 드라큘라처럼 아무렇게나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도 너는 치아 때문에 얼굴이 못생겨 보이니 치아 교정을 좀 받으라며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도 써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네 팔자가 아주 좋은 팔자인데 치아 교정을 하면 팔자가 바뀌니 안 된다며 교정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저도 치아 교정을 할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늘 댓글에 저의 툭 튀어나온 입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6살 때 처음으로 치아 교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치아 교정을 하고 나니까 입이 들어가면서 여에스 더 성형했다, 예뻐졌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50대가 되어서야 제 외모를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라며 가식없이 편한 동네 언니처럼 진솔하게 구독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항상 웃지 않아도 되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구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도 하면서 소소한 인생의 행복감도 느끼시고 우울증도 잘 극복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